자, 얘들아, 이번 시간에는 그 극한기본성질 합답형 문제 있잖아. 이렇게 참거짓 판단하는 문제. 예를 들어서 얘가 각각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얘가 극한값이 존재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참거짓 판단하는 문제. 이게 참고서 같은 데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이런 유형만 지금 좀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자, 이거 선생님이 크게 한 3가지 정도 문장으로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하면은 아마 대부분 문제는 처리가 될 거다. 알겠지? 자,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자, 1번이라고 적었죠. 극한기본성질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거지. 뭐냐면 극한기본성질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 선생님 적었는데, 만약에 어떤 함수 두 개의 극한값이 존재한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존재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수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f와 g가 수렴하면 그 두 개를 뭐 하더라도 사친 영산하더라도, 즉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더라도, 자, 나눌 때는 항상 뭐 분모가 0이 아닌 것을 보장받아야 돼. 0으로 나누는 것은 그치, 수학에서 다르지 않거든. 그래서 분모가 0이 아닌 전제 하에서는 나누기도 괜찮아.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실 여기 실수배도 있죠. 하여튼 얘네들은 또다시 뭐 한다고? 자동으로 수렴한다 이거예요. 이게 극한기본성질이지. 딱 이것만 얘기했어. 알겠지? 극한기본성질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관점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부분이 수렴하도록 이 사친연산을 이용해서 이거 식을 변형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변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자, 밑에 여기 얘가 있죠. fx 더하기 2gx 얘 보이지? 얘가 지금 뭐하다고? 수렴한다고. 극한값이 존재했다고요. 그 다음 얘도 뭐 했죠? 지금 수렴했죠. 맞습니까? 극한값이 존재했어. 그러면 얘가 극한값이 존재하니?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거 구하고자 하는 거죠. 자, 구하고자 하는 것을 적으세요. fx. 자, 얘를 이미 알고 있는, 자, 이 두 개의 재료가 있죠. 자, fx 더하기 2gx와 지금 2fx 더하기 gx 보입니까? 이 둘을 적당히 뭐 해서 사칙연산해서 얘를 표현할 수 있는 줄 보는 거예요. 자, 얘 둘을 스스로 이제 판단해야 돼. 보니까 fx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gx가 소거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2배를 하게 되면 요 뒤에서 마이너스 2gx 얘가 없어지겠죠. 대신에 여기는 마이너스 4 플러스 f니까 마이너스 3fx가 되거든.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이렇게 달아주시면 좌변 우변이 같게 됩니다. 되겠니? 그래서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 2배 하고 여기 전체 3분의 1배, 마이너스 3분의 1배. 자, 이거를 스스로 생각해 줘야 된다고. 자, 그러면 뭐가 되느냐면 극한기본성질에서 이 전체의 극한값은요, 이 덩어리는 극한기본성질에 하는 얘기가 뭐라고? 각각. 얘가 수렴했죠. 얘가 수렴했죠. 그러면 이 전체는 자동으로 수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얘도 수렴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스스로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지금처럼 이 주어진 두 개의 재료로 구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지 이 사칙연산 있잖아요. 얘네들을 스스로 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하겠죠? 자, 다음 또 연습을 해보자. 자, 여기도 이미 이 두 개가 이미 수렴했단 말이지. 이 극한값이 존재한대요. 그랬을 때 얘의 극한값을 존재하는지 아닌지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 구하고자 하는 것 있죠? 얘를 이 두 개로 표현이 가능한지 봅시다. 자, 일단 적으세요. 되겠니? 자, fx분의 gx 적어서 이 둘을 어떻게 사칙 연산하면 얘가 만들어지겠습니까? gx가. 그렇죠. 이 둘을 뭐 하면? 네, 곱하면 되죠. 이 둘 곱하면 fx 소거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전체 덩어리는 이 각각이 얘도 수렴했고 얘도 수렴했잖아요. 맞니? 그러니까 전체는 수렴해. 됐어. 그래서 얘도 참이 됩니다. 자, 다음 얘도 볼게. 자, fx 곱하기 x가 수렴하면 얘가 수렴합니까? 라고 물어보네요. 자, 여기는 일단 구하고자 하는 게 얘죠. 그리고 알고 있는 게 하나밖에 없지. 그래도 일단 적어 알겠지? 자, 어떻게? 자, 구하고자 하는 것은 자, 아는 것 곱하기 뭐 찌꺼기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fx야. 맞지? 그럼 일단 아는 게 x, fx죠. 자, 이 둘이 같게 만들고 싶어. 그럼 이 뒤에 뭘 보정해주면 되겠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 x분의 1이죠. 그러면 이 전체가 뭐였습니까? 지금 이 덩어리가 만약에 각각이 수렴한다면 이 전체 자동으로 수렴이거든. 자, 얘가 지금 수렴했죠. 수렴했단 말이야. 그리고 x가 지금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로 가거든. 보이죠? x가 무한대로 가요. 그러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도 어디로 수렴합니까? 근데 0으로 수렴하죠. 왜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은 그렇죠. 엄청 큰 수분의 1이니까 얘가 0으로 간다는 걸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수렴 보장받았죠. 그러니까 이 전체도 수렴이다 이거예요. 되겠니? 그래서 얘도 참이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 풀 때 이런 그 관계식 있잖아. 이 사칙 연산을 이용해서 이 관계식. 이게 적혀 있어야 돼, 알겠지? 그냥 참이야 이렇게 우기면 안 돼, 알겠니? 자, 다음. 자,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게 좀 많이 중요해. 자, 얘가 수렴했고요. 그 다음 얘도 수렴했어요. 그때 얘도 수렴하니? 이렇게 물어보네요. 선생님 이거 맨날 했던 거네요. 자, 이 구하고자 하는 gx를 자, 알고 있는 자, fx 그리고 fx 곱하기 gx. 선생님 얘를 이제 먼저 적을게. 자, 이 둘을 어떻게 하면 얘가 됩니까? 둘을 뭐 해야 되겠죠? 네, 나누면 되겠죠. 나누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얘를 나누면 돼. 맞지? 그러면 자, g가 되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수렴했죠. 얘도 수렴했죠. 그러니까 나누어서 얘는 수렴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참 적으면 돼, 안 돼? 얘는 거짓입니다. 선생님 안 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자, 여기서 아까 얘기했죠. 나눌 때는 0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나누는 수잖아, fx가. 얘가 극한값이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전체에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했지. 이게 극한값이 0으로 존재할 수도 있거든. 맞니? 그때는 얘가 존재한다고 보장 못 하거든. 나머지 경우 있잖아. 이 극한값이 만약에 3이래. 그럼 당연히 수렴해. 5래. 당연히 수렴해. 그런데 얘가 0이 될 때는 수렴하지 않는다고요. 맞죠? 그때 수렴할지 안 할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0이 아니라 보장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거짓인 거예요. 되겠니? 치사한가? 아니야, 안 치사해. 그래서 항상 나눌 때는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0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명제는 거짓이 된다. 알겠니? 자, 그럼 이 바로 밑에 거 볼까? 자, 똑같아. 지금 보면 알겠죠? 똑같은데 뭐가 추가됐어요? 자, 이 fx의 극한값이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요. 맞지? 그때 gx의 극한값이 존재하니 이렇게 하는데, 자, 이건 다시 안 적을게요. 왜냐면 이게 똑같거든요. 위에 거랑. 그래서 이 gx란 n은 이 둘을 마음대로 나누면 되는데, 이번에 이 극한, 이 분모의 역할을 하는 나눌 때 얘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참이 되는 거예요. 되겠니? 자, 얘는 거짓이고 얘는 참이야. 분모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냐 없냐가 나누기 했을 때 이 둘을 나눠서 만약에 이게 나온대. 이건 상관없다. 곱하기였잖아. 이건 상관없어. 알겠니? 자, 그래서 이건 좀 조심해달라. 자, 다음. 얘는 조금 앞에 방금 풀었던 문제 있죠? 걔에서 약간 더 어렵게 만든 거야. 일부러 어렵게 만든 거니까 실질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이게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자, fx와 fx 곱하기 gx의 값이 존재돼. 즉, 수렴하고, 그 다음, fx 값이 0이 아니래. 그리고 g, 이 똑같잖아. 아까 앞에 풀었던 거. 자, 얘는 fx의 극한값이 0이 아니다. 얘는 fx 자체가 0이 아니다. 라는 보장이 있어요. 즉, 똑같이 gx라는 n은, 맞지? fx, gx에다가 뭐를, 그렇죠. fx를 나누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얘가 지금 수렴했다고. 맞지? 얘도 수렴했죠. 근데 얘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죠. 맞니? 그러니까 얘는 참이야 하면 틀린다. 이거 거짓이다. 알겠지? 선생님 이거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는데요. 아니. 극한값이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 된다고. 이거는 그 fx의 함수값이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여기 발레를 한번 들어볼까? 무슨 말이냐면 fx가 다 0보다 큰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점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쇽. 자, 함수 fx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이 함수는 어떤 점에서도 0보다는 큽니다. 즉 0이 될 수가 없어요. 맞지? 그런데 A에서의 함수 fx의 극한값은 얼마인가요? 네, 극한값은 여기서 뭐가 되죠? 네, 0이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함수값이 0이 아니라고 해서 극한값이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극한값이 0이 아니라는 이 조건이 있어야 얘가 참이 된다고요. 나눌 때는 알겠죠? 그래서 이 나눌 때, 자, 얘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니? 했을 때, 얘는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극한값이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함수값이잖아. 이건 괜찮은데,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거짓이 되겠다. 자, 다음, 얘도 봐봐.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하니?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일단 fx라는 애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죠. 그건 내가 아는 게 얘란 말이지. 그러면 어떤 연산을 해야 됩니까? 역수 취하면 되는데요. 자, 역수라는 것을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1에다가 fx분의 1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역수를 취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관계식 적었다. 그러면 이제 이 전체는 얘는 수렴했죠. 어차피 1로. 자, 얘도 수렴한다고 했죠. 맞지? 그러니까는 얘는 수렴한다라고 하고 싶은데 나누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보장이 있어, 없어? 지금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 되는 거야. 알겠지? 즉, 다시 말해서 이 전체 값이 0으로 수렴하는 순간이 있잖아. 수렴값이 잡히면 0이면 그때 얘는 발산해버리거든. 되겠니? 그래서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는지 없는지 꼭 따져줘. 첫 번째 테마가 지금 뭐라고? 자, 지금처럼 극한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이 전체 덩어리가, 맞지? 이 전체 덩어리 전체라고 할게. 덩어리. 이 전체가 이 부분 보입니까? 이 부분이 뭐하도록? 수렴하도록 지금처럼 식을 조작하는 연습을 한 겁니다. 자, 그때 좀
사이드하기 또 중요한 게 뭐였다고? 나누기를 할 때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나누기를 할 때는 분모가, 이게 나누기 했을 때 뒤에 거지. 분모가 0이 아니라 보장이 있는지 없는지 꼭 체크해달라. 이게 첫 번째 테마다. 자, 이제 자주 나오는 두 번째 테마가 선생님이 이렇게, 말로 표현을 했는데, 전체, 이 덩어리가 수렴하더라도 부분은 발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기본 성질의 역을 말하거든, 역. 자, 원래 극한 기본 성질이 뭐죠? F가 수렴하고, C가 수렴하면, 이 둘을 뭐 하더라도, 네, 사칙 연산한 거 있지. 다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더라도, 얘는 역시 수렴을 합니다. 당연히, 나눌 땐 0이 아니란 보장이 있어야 됩니다. 나눌 땐 분모가 0이 아니다. 자, 이놈의 역이 뭐예요? 자, 얘가 앞으로 그러죠. 자, 이 전체 덩어리 있잖아요. 이 사칙 연산한 이 결과가 수렴한다고 해서 이 각각이 뭐하다고 수렴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자, 당연한데 우리가 이 극한 기본 성질 자체가 P면 Q라는 명제 구조를 가졌잖아요. 맞지? 그러면은 얘가 참이라고 해서 이 여기 자동으로 참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직접 해봐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지금 미리 결론만 얘기하자면 역은 해봤더니 참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밑에 문제를 통해서 선생님 좀 증명을 할게. 자, 여기를 봅시다.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이제 곱하기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둘을 곱한 게 수렴했대. 이 덩어리 전체. 덩어리가 수렴했다고 하면 자동으로 이 각각이 알맹이들이 다 수렴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뭐냐면 선생님 발례를 드려야 되겠지. 우리가 어떤 명제가 틀렸다고 할 때는 그냥 틀렸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죠. 발례를 드려야 되고, 자, 발례는 참고로 P면 Q이다의 명제의 발례는요, 뭐죠? 자, 앞에 건 그대로 오죠. P이고, P이면 Q이다. P이고 not Q인 게 존재하면은 뭐죠? 얘의 발례가 된 거지. 다시 P이면 Q이다의 명제의 발례는 뭐라고? 가정은 그대로 오고 결론을 부정을 취한 거 있지. 그게 존재하면은 발례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같은 경우도 자, 이 덩어리는 수렴했는데 각각이 수렴하지 않는 그런 발례를 들면 되겠지. 선생님 간단하게 이렇게 할까? fx, gx를 이렇게 할게요. 자, fx의 그래프를 상수함수. 자, 1, -1 구간별로 되겠니? 자, 이게 fx예요. 0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gx는 자, 0을 기준으로 해서 반대로 자, 여기가 -1, 여기가 네, +1 되겠니? 자, 이렇게 해서 fx, gx를 할까? 자, 그러면 이 둘을 곱한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거 그래프를 그냥 바로 그려버릴까? 왜냐면 얘가 1보다 클 때는 뭐예요? 1이잖아. 그렇지? 아, 0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는 얘가 1이잖아요. 0보다 클 때 얘는 뭐예요? -1이잖아, 이 값이, 함수가. 곱하면 -1이에요. 맞니?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얘가 뭐예요? -1이잖아. 얘가 뭐죠? 0보다 작을 때는 1이잖아. 곱하면 -1이죠. 그리고 찐 0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자, 여기 0,1을 지나죠. 그리고 얘는 뭐예요? 0,-1을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예요? 곱한 함수는 y=1이라는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 되겠지? 따라서 곱한 함수 입장에서는 얘는 뭐예요? 연속이 맞잖아요. 아, 연속이란다. 0에서 수렴이 맞잖아요. 즉, 선생님 지금 여기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의 극한값을 지금 관심이 있어 하는 거였어. 자, 그래서 보세요. 이 덩어리, 즉 곱한 함수 입장에서는 수렴을 했죠. 곱한 함수 입장에서는 수렴을 했는데 0에서. 근데 어때? 각각은 0에서 수렴합니까? 아니죠. 둘 다 발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발례의 조건을 충실하게 만족을 했습니다. 자, 가정부에 해당되는 전체는 수렴했는데 뭐는 아닌 거예요. 각각이 수렴하지는 않는 사례를 선생님 들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고? 네, 거짓이 됩니다. 되겠지? 자, 그 다음 이 니은도 보세요. 밑에 거도. 자, fx와 gx를 더한 게 수렴하면 뭐예요? 각각이 수렴하니 이런 거예요. 자, 이 덩어리가 수렴했어. 덩어리가 수렴했는데 이 부분이 수렴하는지 아닌지를 결론 지을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얘도 거짓이야. 그럼 구체적으로 발례는 뭡니까? 라고 하게 되면 얘를 그대로 들어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뭐예요? fx와 gx를 뭐한 거지? 더한 함수죠. 그럼 여기에서 선생님 더한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습니까? 얘도. x가 0보다 크면 어때요? 0보다 크면 얘가 1, 얘가 -1이잖아. 더하면 0이잖아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으면 어때요? 얘가 -1이고, 맞지? 얘가 +1이 되는 거죠. 이제는. 되겠니? 그래서 둘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1 + 1, 0이겠죠. 자, 0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네, 여기 1, 여기 -1, 0이죠. 둘을 더하면. 그래서 이 fx와 gx를 더한 함수는 지금처럼 0이라는 그냥 상수함수가 돼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더한 함수 입장에서는 뭔데? 연속이지만
각각은 뭐하다고 지금 둘 다 네, 발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또 거짓이 되는 거예요. 됐니? 자, 그래서 손쉽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데 잠깐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운 게 나온다. 자, 여기는 이제 덩어리가 수렴을 했죠. 분명히 이 덩어리 곱한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정보가 있어요. 뭐 fx 이 중에 하나 얘가 수렴한대요. 자, 보면은 이 덩어리가 전체적으로 수렴했죠. 그리고 여기 하나가 수렴했어. 그러면 이 남은 부분 있죠. 얘도 꼭 수렴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지금. 자, 아까 이 전체 덩어리가 수렴한다고 해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뭔지 예측할 수 없다 했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얘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수렴을 했대. 그럼 남은 하나도 수렴하니? 이런 질문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참인이 거짓이니 했을 때 얘도 거짓이 됩니다. 수렴한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자, 얘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거든. 선생님이 지금 발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지금처럼 fx는 그냥 다음 함수 x 있죠? 1차 함수 x라고 하고 gx를 이렇게 끊어져 있는 자 x가 0보다 클 때는 1,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합시다.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하려고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곱하기 gx 이 극한값이 한번 체크해보자 이거죠. 보통 이렇게 곱하기 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체크를 하니? 그렇죠. 표를 그려서 체크를 하죠. 왜냐면 f 따로 0의 우극한 자극한 함수값 확인하시고 g 따로 확인한 다음에 그들을 곱한 것을 계산하시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f가 이렇게 생겼다라면 자 0으로 가까이 갈 때 우극한 자극한 함수값이 다 0이에요. 맞니? 그 다음 g라는 n은 어때요? 우극한은 1, 자극한은 마이너스 1 그리고 함수값은 1입니다. 되겠죠? 자, 그들을 곱한 것은 fx 곱하기 gx는 자 이들을 곱하면 되잖아요. 각각의 극한값이 존재했으니까 자, 얘 곱하기 얘는 0이고 얘 곱하기 얘도 0이고 얘 곱하기 얘도 0이죠. 그러면 얘는 뭐합니까? 지금 곱한 함수 입장에서는 네 x = 0에서 뭐하죠?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아, 선생님 좀 실수를 했네. 지금 여기서 극한값은 뭐예요? 함수값이 필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극한 자극한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얘는 우극한 자극한 값이 뭐다? 같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수렴했고 맞지? 그리고 fx도 지금 수렴했죠. fx 지금 수렴했단 말이야. 근데 뭐하다고? gx가 발산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발레 조건에서 충분히 부합한다 이거예요. P이고 Q일 때 P이면서 나 Q인 애가 지금 존재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는 거짓입니다. 그래서 덩어리가 수렴하지 그리고 얘가 수렴한다고 해서 얘가 반드시 수렴한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언제? 곱하기라든지 나누기에 대해서는 지금 선생님이 곱하기만 적었는데 나누기도 마찬가지야.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조금 세분화해서 얘기해야 될 게 더하기라든지 빼기는 있잖아. 이게 방금 같은 결론이 아니라 다른 결론이 나와. 자, 이 전체가 지금 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F가 또 수렴을 했거든. 맞지? F가 또 수렴했어. 덩어리가 수렴하고 부분 중에 하나가 수렴했어. 그럼 남은 부분은 반드시 수렴해야 되니? 라고 했을 때 방금 같이 그럴 이유가 없어 보이잖아, 얘는. 맞지? 근데 얘는 뭐가 된다고? 네, 수렴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거죠, 이게.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제 내신에서 거의 틀릴 일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곱하기 나누기는 있잖아. 여기가 뭐가 될지 몰라, 아예. 근데 더하기 빼기는 좀 특이하게도 덩어리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하잖아. 그럼 얘가 반드시 수렴해야 돼. 자, 우리가 증명 같은 거 할 때 명제 단원에서 지금처럼 발레 같은 거 들기도 했고요. 증명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걸 배웠습니까? 증명 같은 거 많이 할 때, 네. 너희들이 제일 좋아하는 기루법을 좀 배웠죠. 얘는 이제 기루법을 좀 증명을 해볼게. 무슨 말이냐면, 자, gx가 수렴한다고 주장이잖아. 결론의 부정을 가정해 봅시다. 다시 말해서, gx가 만약에 뭐다? 네, 발산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미 보다시피 두 가지는 알아요. 얘가 수렴인 건 알죠. 그리고 내가 얘를 가정했거든. 발산한다고. 그러면 일단 이 둘을 가지고 어떤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gx는 fx 더하기 gx에다가 fx를 뺐다고 얘기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얘 이 전체 fx 더하기 gx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있죠. fx 이 두 개 지금 각각이 다 수렴하잖아. 맞지? 이 둘을 빼도 뭐합니까? 네, 수렴하겠죠. 근데 그게 뺀 값이 gx야. 맞니? 그러니까 이 둘만 뭐 하더라도 극한 기본 성질을 쓰더라도 아까 합차 곱목의 4층 연산으로 변형하는 거 있죠? 식 변형. 왜? 수렴값이 두 개니까. 되겠니? 자, 이 둘을 요리를 해서 지금처럼 나왔는데 얘가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얘가 수렴이니까 이 전체가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수렴해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발산했다고 가정했단 말이야. 그럼 gx는 이 두 개가 참이면 당연히 수렴인데 발산도 참이래. 그럼 모순이 일어나죠. 되겠지? 따라서 뭐가 참이라고요? gx가 발산이라 가정한 것은 잘못된 거야. 이게 기루법이죠. 따라서 결론이 뭐죠? gx는 네, 수렴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되겠니? 자, 그래서 조금 여기가 힘들어 알겠지? 요것만 넘어가면 괜찮아. 자, 곱하기 나누기는요. 요 전체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한다고 해서 얘가 뭐가 될지 몰라요.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어요. 맞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하기 빼기는 좀 독특해. 왜?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하잖아. 그러면 남은 하나도 자동으로 뭐가 돼야 된다? 네, 수렴을 해야 된다. 왜냐면 지금처럼 모순이 일어나서 증명이 완료된 거다. 알겠니? 자, 이제 마지막 테마인데요. 세 번째 거야. 자, 역의 대우는 참이 아니라 역의 대우 이렇게 좀 표현을 거칠게 했는데 그냥 선생님이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극한 기본 성질이 원래 뭐죠? 네, F가 수렴, G도 수렴이면 4층 연산하더라도 수렴이라는 거죠. 맞니? 자, 그런데 이거는 역의 대우란 말이 그 예의 부정, 그러니까 이겁니다. P면 Q라고 선생님이 이 극한 기본 성질 얘기했을 때, 자, 나 P이면 나 Q이냐 이거예요. 이게 뭐 표현을 하자면 역의 대우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P가 아니면 Q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이거야. 아니죠, 못하죠. 이건 따로따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자, 선생님 예를 하나 들게. 자, 예를 들어서 월, 수, 요일에는 이면 수학학원에 갑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A라는 학생이 이렇게 월, 수에는 나는 수학학원을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B라는 학생이 그러면 하목에는 수학학원을 안 가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A가 뭐라 할 겁니까?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월수에는 수학학원 간다고. 월수에는. 금요일에는 다른 다른 B라는, 그러니까 또 다른 수학학원 갈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아예 아무 말도 안 한 거잖아. 월수에 수학학원 간다고. 하목에는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왜 네 마음대로 생각해? 수학학원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월수에는 수학학원에 간다고. 월수에만 간다고 얘기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뭐냐면, 얘가 수렴하고 수렴일 때는 이 둘을 뭐 하더라도, 사칭 연산하더라도, 네, 또 수렴한다는 건데, 만약에 F가 뭐고, 수렴이고, 얘가 발산할 때, 또는 얘가 발산이고, 얘가 발산일 때,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수발일 때, 자동으로 뭐 한다고? 발산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게 이거죠. F가 발산이고, G가 발산이래. 그러면 이 둘을 뭐 하더라도, 사칭 연산을 하더라도 뭐 하겠다? 네, 발산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건 바로 틀린 거라고요. 이해하겠습니까? 나는 P이면 Q, 월요일이면 월수에 수학학원 간다 했지. 화목토는 아예 얘기도 안 했는데 왜 네 마음대로 생각해? 즉, 이 경우가 아닌 경우를 왜 네 마음대로 생각하냐고. 맞지? 그래서 그 관련된 얘기를 지금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FG가 발산이면 두 개가 각각이 발산이래. 그러면 그 둘을 곱해도 발산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이거 틀렸습니다. 자, 발레는 앞에서 예를 들었던 그 발레 있지? 그 똑같은 거 들면 돼요. 자, 0보다 클 때는 1,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 여기는 오히려 반대로 여기가 0보다 클 때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에요. 그럼 둘을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0보다 클 때는 1이고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1이겠죠. 0보다 작을 때는 여기도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찐 0일 때는 그쵸? 여기가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즉, F와 G를 곱한 함수는 뭐가 된다고? 그렇죠. 그냥 상수함수입니다. 되겠니? 그러니까 얘가 연속이 된다고. 연속이란다. 여기서 수렴한다고. 맞습니까? 0에서. 0에서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았죠. 즉, 발산했지만, 얘는 0에서 뭐 하다고?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수렴한다고요. 되겠니? 따라서 얘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자, 얘가 발산이고 얘가 발산이라고 하더라도, 자, 이 곱한 함수 입장에서는, 그렇죠. 수렴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발발이더라도 얘가 발산한다 이런 얘기를 못해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는 거야. 아무 얘기도 안 했잖아. 맞지? 자, 그 다음 볼게. F가 발산, G가 발산이면 당연히 이 더한 거 있죠. 더한 것도 항상 발산이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거 아니죠. 얘도 수렴할 수 있습니다. 자, 발레는 또 얘를 하면 돼. 이 둘을 뭐한 함수, 더한 함수 해볼까요? 자, 이거는 곱한 함수고 더한 함수는 자, 1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 더하면 뭐예요? 자, 얘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0이겠죠. 자, 0보다 작을 때. 자,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플러스 1이니까 또 더하면 0이야. 맞지? 그리고 찐 0일 때도 0이야. 그러니까 얘도 수렴한다고. 되겠죠? 그러니까 발레로 이거 위아래 둘 다 동시에 발레를 선택할 수 있다. 자, 근데 말이야. 여기도 이제 약간 어려운 게 나온다. 아까 선생님이 곱하기 나누기와 더하기 빼기를 좀 구분을 했죠. 구분을 했거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얘가 수렴하고 얘가 발산이래. 자, 그러면 이 곱한 입장에서 얘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을 하면 참일까 거짓일까요? 자,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기호를 좀 적으면 자, F하고 G가 뭐하다고 지금
수렴하고 하나는 발산이래. 이렇게. 하나는 수렴, 하나는 발산이야. 그럼 곱하는 함수 입장에서는 뭐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거짓이 돼요. 자, 그 발레는 위에서 들었던 거야. 이것도 아까 나왔던 함수거든요. 자, fx를 그냥 x라고 두고 gx를 이렇게 우극한 자극한 값이 마이너스 1인 걸로 잡아볼게. 그러면 자, 수렴하는지 아닌지 우극한을 조사하고 자극한을 조사하면 f라는 n은 어때요? 다 00이잖아. 그리고 얘는 어때? 그치. 여기가 자극한이 뭐예요? 1이고 우극한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 둘을 곱한 게 바로 이 극한값이잖아요. 얘가 뭐예요? 0이고 얘도 0이잖아. 즉 얘는 발산했죠. 얘는 수렴했죠. 근데 수렴과 발산을 곱한 값이 뭐 할 수 있다고? 이게 같을 수도 있잖아. 특히 이게 0이면 같아진단 말이지. 그래서 얘는 얘가 반드시 뭐 한다고? 발산한다고 얘기할 수 없어. 지금처럼 수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거짓이에요. 즉 수렴과 발산을 곱하잖아. 수렴과 발산을 곱하거나 나누면은 이 결과는 수렴일 수도 있고 발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수발이 나옵니다. 알겠죠? 수렴일 수도 있고 발산일 수 있어.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더하기 빼기는 이게 좀 달라. 만약에 얘가 더하거나 빼잖아. 그러면은 얘가 둘 다 방금과 마찬가지로 수발 둘 다 나오느냐? 그게 아니라 얘는 무조건 발산만 나와요. 발산만. 무조건 발산만 나와.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 자, 이게 쌍으로 가는 거야. 자, 만약에 F가 수렴, G가 발산이라면 자, 더한 함수는 자, 발산입니까? 라고 했을 때 얘는 참이에요. 자, 왜 그러냐? 이것도 기루법으로 증명할게. 자, 이거이면 이거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얘의 값이 발산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놈의 부정을 가정해 볼게요. 즉 F와 G를 더한 것, 얘가 수렴했다라고 만약에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극한기본성계 1번이 있죠. 1번. 1번이 뭐예요? 어떤 두 개의 수렴값이 있으면 그 둘을 적당히 사칭연산해도 또 다른 수렴값이 나온다는 거잖아. 지금 여기 보니까 얘를 선생님이 가정했기 때문에 이게 수렴하죠. 그리고 F가 이미 수렴하죠. 그럼 이 둘을 사칭연산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G라는 애가 F와 G를 더한 것에다가 F를 뺀 거죠. 맞습니까? 자, 얘가 이 전체 덩어리인데 얘가 수렴했죠. 왜냐면 수렴 가정했거든 지금. 결론을 부정해서. 그 다음에 얘가 수렴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빼면 얘는 뭐예요? 수렴해야 됩니다. 그러면 GX는 수렴하는데 지금 GX가 뭐하다고? 발산하는 것도 지금 가정되어 있단 말이야.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났니? 모순이 일어났죠. 오케이. 왜 이런 모순이 일어났냐면 내가 fx와 gx 더한 것을 얘를 수렴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결론은 뭐지? fx 더하기 gx는 뭐다? 발산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되겠니? 자, 그래서 이게 곱하기 나누기와 더하기 빼기는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이런 부분인데 자, 원칙적으로 가는 거야. 곱하기 나누기는. 수발이 되면 모르는 거야. 수렴이 될 수도 있고 발산이 될 수 있는데 더하기 빼기는 좀 특이하게 뭐가 된다고? 하나가 수렴, 하나가 발산이면은 뭐가 된다? 반드시 발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좀 애매한 부분 선생님 그냥 정리를 해서 플러스에 적어놨는데 뭐냐면 자, F하고 G가 하나가 수렴, 하나가 발산하잖아. 그러면 원칙적으로 곱하기 나누기는처럼 수발이 다 나와. 알겠지? 수발이 다 되는데 지금처럼 더하기는 어떻게 된다고? 발산할 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발산은 발산이에요. 그러면 어떤 더한 덩어리 있잖아. 이 덩어리가 수렴을 했대. 맞지? 그러면 원칙적으로 곱하기라든지 나누기에 대해서는 이 덩어리가 얘가 수렴을 했다고 해서 이 각각이 수렴한다. 이 각각이 뭐 이제 얘가 수렴이고 얘가 발산일 수도 있고요. 얘가 발산이고 얘가 발산일 수도 있잖아요. 맞지? 또 당연히 수렴일 수도 있겠죠. 얘도 수렴, 얘도 수렴. 맞니? 그래서 모든 경우가 다 가능하거든. 근데 더하기 빼기는 뭐가 된다고요? 이 중에서 뭐만 되냐면 모두 수렴하거나 모두 발산일 때만 돼. 그러니까 각각이 그러니까 수렴이거나 아니면 발산만 된다고. 이 덩어리가 수렴했을 때는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는 되겠니? 더하기 빼기가 수렴했어요. 이 덩어리가. 그러면 뭐만 된다고? 발발만 되는 거야. 둘 다 수렴하거나 둘 다 발산일 때만 되는 거야. 왜? 하나가 수렴, 하나가 발산하면 뭐가 되니까? 자동으로 얘가 발산하니까. 되겠니? 그래서 이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는 방금 요거 있죠. 요 이미지만 있으면 돼요. 덩어리가 수렴해서 그러면은 둘 다 수렴 또는 둘 다 발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까지 만약에 정리를 해놓잖아. 그러면은 좀 꽤 많이 잘하는 편입니다. 알겠죠? 꽤 많이 정리를 많이 한 거니까 오늘 얘기했던 거 있죠? 3가지. 그거를 가지고 조금 정리를 해주시고 이제 앞에 내용을 가지고 남은 예제들을 좀 봅시다. 자, fx 값이 존재한다. 즉 수렴. 그리고 이 덩어리가 발산일 때 얘가 발산이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F와 G를 더한 게 지금 뭐다? 발산이에요. 그리고 F가 지금 수렴한대요. 맞니? 그러면 얘가 뭐가 됩니까? 라는 건데 얘가 발산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네, 이건 당연히 발산이겠죠. 왜? 아니 얘가 수 아니면 발이냐 했을 때 발이다 라고 선생님이 결론을 지은 거거든. 왜냐면 생각해봐. 만약에 얘가 수렴이래. 그럼 수렴과 수렴을 더하면 뭐예요? 극한기본성질에 해서 수렴이잖아. 모순이잖아. 이 전체가 발산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잠깐 기루법 쓰고 있는 거야. 그치? 근데 막 아까처럼 막 따박따박 적지는 않는 건데 봐봐. G가 수렴 아니면 발산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수렴한다면 뭐가 된다고? 모순이 일어나. 왜? 수렴 더하기 수렴은 수렴이라서 맞지? 발산이라는 것은 모순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뭐일 수밖에 없다고? 네, 발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겠니? 그래서 이거는 참이 됩니다. 그 다음 보자. fx와 gx를 뺀 게 0으로 수렴한대. 그러면 이 두 개는 같은 값이냐 극한값이 이건 거짓인데요. 왜냐면 발레가 있거든. 발레가. 왜냐면 이 둘을 빼서 0이라고 해서 이 각각이 일단 수렴한다는 보장 자체가 없어. 무슨 말이냐면 fx를 예를 들어서 x 빼기 x분의 1 이렇게 할까요? 네, gx는 뭘까요? x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할까? 자, 그러면 이 둘을 망한 거, 뺀 거는 뭐예요? 자, 여기서 이거 뺀 거죠. 뭐 마이너스 x분의 2죠. 됐니? 얘의 극한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뭐 어디로 보내버릴까요? 네, 무한대로 보내버릴게요. 저 1. 그치? 그래서 fx 빼기 뭐 gx는 뭐가 됩니까? 네, 0이 돼버리죠. 왜? 엄청 큰 수분의 2니까. 그러니까 얘는 만족을 했죠. P이면 Q에서. P는 만족했는데 not Q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는 무한대로 갈 때 수렴합니까? 발산합니까? 발산하잖아요. x 빼기 x분의 1은. 왜냐면 얘는 무한대로 가고 얘는 0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무한대로 가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발레로 충분하고 둘을 빼서 0이라고 해서 각각이 수렴을 하고 그 수렴값이 같다는 보장이 없어요. 되겠니? 아니 뺀 게 0으로 수렴한 거지 이 각각이 수렴했다는 보장이 없다니까. 뺀 거는 수렴했는데 각각은 발산할 수도 있습니다. 아예 수렴값 자체가 없을 수가 있어. 알겠니? 그래서 얘도 거짓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런 것들은 좀 발레를 좀 기억해 주는 게 조금 좋겠습니다. 자, 다음 fx가 존재하고 만약에 뺀 게 0으로 수렴한대. 지금 여기야 여기의 차이점 알겠죠? 여기 추가됐어요. 그러면 둘은 수렴값이 같습니까? 네, 이건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 너무 쉽게 얘기하고 있나? 아니 이건 기본이잖아. 뭐 수렴값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맞지? 얘가 수렴했고 몰라 그 값을 주진 않았지만 수렴했고 얘도 수렴했잖아요. 얘는 0으로 수렴했다고. 그럼 수렴값이 두 개 있으면 재료가 두 개잖아. 빨리 둘을 사친형산해야지.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G하고 F니까 이 둘을 뭐 할까요? fx에다가 fx와 gx를 한번 빼볼게요. 이 둘을 요리를 해볼게. 그러면 얘가 gx잖아. 맞니? 자, 근데 얘가 뭐 했다고 지금? 이 덩어리가 얘 수렴했죠? 그렇죠. 얘도 수렴했죠? 맞니? 그러니까 gx도 뭐 하다고? 수렴하는 겁니다. 그래서 gx도 수렴입니다. 따라서 gx가 수렴했는데 그 극한값을 모를 뿐이잖아. 그래서 걔를 잠깐 알파를 할까? 되겠니? 자, 그리고 fx도 수렴했잖아. 그 수렴값을 잠깐 선생님이 뭐랄까? 베타라 할까? 베타라 합시다. 그러면 여기 보이죠? 이 전체 덩어리는 각각이 수렴했잖아요. 어떻게? 얘는 베타로 수렴하고 얘는 어디로? 알파로 수렴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수렴값인 베타와 알파를 뭐한 거? 뺀 게 이 전체의 수렴값인데 걔가 0이래. 맞니? 그러니까 베타와 알파는 같아야 돼요. 되겠니? 자, 그래서 이 fx의 극한값이 지금 뭐라고? 베타라고 했고 gx의 극한값이 지금 알파라고 했는데 이 둘은 뭐다? 네, 같은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극한기본 성질 있죠? 두 개의 수렴값이 있을 때 그 둘을 사친연산해서 요리하는 그 문제가 되는 거지. 자, 다음. 자, 합이네, 합이에요. 자, 더하기 빼기는 만약에 얘가 이 덩어리가 수렴한다면 아까 얘기했죠? 어떤 일만 일어난다고? 자, 이 둘이 둘 다 동시에 뭐 하거나 그렇죠? 수렴이거나 수수이거나 아니면 뭐라고? 발발이라고. 둘 다 수렴하거나 둘 다 발산인 것만 돼. 하나가 수, 하나가 발인. 수발은 안 됩니다. 둘을 더했을 때는. 그래서 얘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수렴한다 이런 주장이잖아. 근데 거짓이지. 왜? 얘가 수렴한다고 하더라도 뭐 할 수 있으니까 발발일 수도 있잖아. 발발. 얘도 발산, 얘도 발산. 그러니까 얘도 극한값이 없고 얘도 극한값이 없으면은 이 주장은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발레가 되는 거지. 자, 둘은 덩어리는 수렴했는데 각각이 발산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 되는 거야. 다음. 자, fx와 gx가 각각
모두 존재하지 않는데요. 아, 그러니까 F가 G도 발산이라는 거죠. 자, 그때 둘을 더하면은 발산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자, 얘가 발산이다 하더라도 뭐라고? 둘을 더해서 뭐가 될 수가 있지? 네, 수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거짓이 되겠죠. 자, 이거는 길게 얘기 안 할게. 알겠지? 왜냐면 하나가 발산이더라도 얘가 수렴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아까 발레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생략. 자, 이제 마지막 테마인 극한 대소관계이고, 자, 이 대소관계는 이제 좀 발레들을 기억해 두는 게 좀 오히려 실전적이에요. 좀 특이한 사례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만 잘 기억을 해서 문제를 좀 처리를 하고, 일단 내용 자체는 처음에 이거예요. 자, 만약에 F와 G가 지금처럼 크거나 같대. 그러면 당연히 극한값도 뭐하고 크거나 같아요. 그럼 뭐 당연해 보이지. 그리고 얘가 크대, 이번에 G가. 그때는 얘가 크다라만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생긴다고? 극한을 취하면 등호가 생긴다. 자, 극한을 취하면 저 부등호에 등호가 생깁니다. 되겠니?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가지 예를 들게. 자, fx가 x분의 1이고요. gx가 x분의 2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당연하게 x분의 1이라는 그래프와 x분의 2라는 그래프는 누가 더 커요? x분의 2가 더 크지. 왜? 1을 넣어도 얘가 더 클 거고요. 맞지? 1을 넣어도 얘가 더 크잖아요. 맞니? 그러니까 모든 함수값에 대해서 gx가 fx보다 더 커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극한을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얘의 극한값 따로따로 한번 구해볼까? 자, 무한대로 갔을 때 알겠죠? 선생님이 0이 아니라 무한대로 보내볼게. 그러면 얘는 점점 어디로 가까이 가니? 라고 질문하게 되면 목적지가 어디죠? 얘가 가까이 가는 목적지? 네, 0이죠. 극한값. 무한대로 갔을 때. 마찬가지로 얘가 가까이 가는 목적지 어디죠? 네, 무한대로 갔을 때는 계속 커지면 얘도 0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얘가 1억 번째도 얘가 큰 거 맞아. 알겠지? 1억 분의 2일 거고 1억 분의 1일 거 아니야. 맞니? 그러니까 더 큰 거 맞는데 극한값 있잖아. 극한값. 한없이 가까이 갔을 때는 어디로 가까이 가니? 라고 했을 때 둘 다 0으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이 극한값이 뭐하죠? 같단 말이죠. 되겠니? 그래서 지금처럼 극한을 취하면 등호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경우도 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제 참거짓 판단해 봅시다. 선생님 방금 이거 얘기한 거 있죠? 요 얘기죠.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gx가 fx보다 더 크대. 그랬을 때 x = a에서 극한값이 각각 존재하다면 반드시 이 큰 것이 극한값이 작은 것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니? 라는 거죠. 얘는 그렇죠, 거짓이라고요. 왜? 아니, 같아질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얘가 크다고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크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거짓이라고요. 반드시 뭐가 생겨야 된다고? 여기에 등호를 만들어줘야 이게 참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발레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 바로 넘어갈게. 자, 두 번째. 자, 여기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뭔가 애매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죠? x값이 크면 함수값이 크다. 아, 이거 증가함수죠. 증가함수예요. 그러면 증가함수라면은 이 무한대로 왔을 때는 극한값이 무한대겠구나. 왜냐면은 함수가 계속 커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계속 커져야 되니까 계속 하면 이게 한없이 커지겠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얘도 틀렸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발레를 좀 기억하는 게 좋거든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유리함수 같은 거 있잖아요. 점근선에 있는 거 이런 거 뭐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계속 커지잖아. 계속 커지지만 한없이 커지지는 않잖아요. 뭐예요? 수렴하잖아요. 맞지? 그래서 유리함수 같이 커지지만은 점근선에 점점 가까이 가는 애들 있지. 걔네들은 다 수렴하거든. 그래서 발레를 만약에 예를 들어 적는다면 fx는 x분의 마이너스 1 그냥 이렇게 할까요? 되겠지? 왜냐면 x분의 마이너스 1 자체가 뭐예요? 여기서 얘가 0으로 계속 가까이 가면서 커지는 이런 애잖아요. 맞습니까? 이 증가함수죠. 여기가 보면. 되겠니? 0보다 클 때만 정의하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같이 발레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 커지더라도 계속 하늘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이 가면서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또 거짓이 되겠죠. 자, 다음. 자, 얘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하는 거예요. 얘도 발레를 좀 기억하는 게 좋아. 뭐냐면 자, 만약에 FGH가 이렇게 대소가 점점 커지는 함수래요. 그랬을 때, 자, 이 양끝의 차이가 0이래. 이 양끝의 차이가. 양끝의 차가 0이면 이 가운데 있는 애는 뭐하다고? 수렴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주장을 했을 때 이게 참이라고 생각이 쉽거든요. 근데 얘도 거짓이에요. 얘도 거짓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자, 발레를 하나, 요거는 기억하는 게 좋겠다. gx라는 애를 그냥 y = x라고 할게요. 그 다음, fx는 이 x에다가 뭘 할 거냐면은
x분의 1을 뺄게. 되겠니? 그러면 하여튼 간에 얘보다 좀 작은 값이 나와. 맞지? 왜냐면 어떤 숫자를 뺐잖아. 그 다음에 hx는 뭐라고 할 거냐면 x에다가 x분의 1을 더할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될 건데 뭐 중요한 거는 여기가 중요한 거니까 이쪽에는 안 중요하죠. 자, 어쨌든 얘는 y는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일단 이 대소는 만족한다는 거 이해되겠죠? 이렇게 선을 끄더라도 항상 누가 더, 자, 얘가 제일 작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지. 자, 그리고 얘가 극한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극한을 취하게 되면.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면요. 자, 얘는 어디로 가죠? 0으로 가까이 간단 말이지. 얘는 엄청 커져요. 그래서 얘는 무한대가 되고요. 얘도 무한대가 됩니다. 얘도 무한대가 돼요. 그런데 둘을 뺀 거. 자, h와 f를 뺀 거. 맞니? 이거 두 개 빼면 뭡니까? 자, x분의 뭐가 나오죠? 2가 나오죠. 그래서 x분의 2라는 값은 극한을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0이 되죠. 맞니?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hx라는 것은 결국 얘를 말하는 거잖아요. 맞니? 그래서 얘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레의 조건에 다 완성이 됐단 말이지. 왜? 자, p이면 q인데 얘는 만족했죠? 맞지? 그런데 얘는 뭐가 아니라고? gx는 그렇죠. 발산이란 말이지, 지금. 되겠니? 그래서 이런 느낌이에요. 이 간격이 항상 계속 뭐하다고? 점점 줄어든다고. 간격이 계속 줄어들고서 이거는 만족하지만 결국에 이 사이에 끼어있는 애는 뭐하다고? 일정한 값으로 간 게 아니라 계속 커지면서 가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